안녕하십니까. 이룽지 선생 채널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지난 두 번의 동영상을 통해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에 있는 35가지의 정의와 3가지 기저과정, 12가지의 공리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유클리드가 자신의 기하학 체계를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세우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사고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었지요. 오늘은 점, 선, 면, 입체, 각과 같은 기하학 요소를 수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하학을 포함한 수학은 수를 다루는 학문인데 수로 표현하지 못하면 생각만 하는 관념에 갇히게 되지요. 오늘 동영상 내용입니다. 첫 번째 도형 요소로 선에 대한 계량으로 길이를 다루고 면에 대한 계량으로 넓이와 공간에 대한 계량으로 부피를 살펴봅니다. 각은 평면에서의 각과 공간에서의 각을 계량하는 방법으로 호도법을 설명합니다. 기하 요소에 대한 계량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하 요소의 계량은 각 요소별로 크기를 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점은 부분이 없으므로 크기를 표현할 수 없고 값을 정한다면 0이 됩니다. 선의 크기는 길이라고 합니다. 선은 사과나 의자처럼 하나 둘로 셀 수 있는 개체가 정해져 있지 않는 연속체입니다. 개체가 없으니 자연수처럼 셀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셀 수 있는 개체를 만들어냅니다. 사과 한 개가 있듯이 숫자 1이 표현하는 선을 만드는 것이지요. 이 선이 단위 길이 1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단위 길이의 크기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이유는 무한의 성질이 반증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않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직감적으로 이해가 되지요. 단위 길이를 만들어서 주어진 선분의 길이를 재는 것은 단위 길이를 자로 삼아 실제로 길이를 재면 됩니다. 실제로 주어진 선분의 길이를 재어 봅시다. 단위 길이를 만들었습니다. 자로 재듯이 재어서 길이가 5임을 알았습니다. 선은 주어진 선길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길이는 선분의 크기로 단위 길이에 대한 빗값으로 표현합니다. 두 점 사이에 떨어진 간격은 거리로 구분하고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로 표시합니다. 최단 거리를 구하려면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야 하겠네요. 구체적으로 길이 1, 2, 3을 표현할 때 이 선을 단위 길이 1로 정하면 3의 길이는 단위 길이 3개를 이어놓은 길이가 되고 4는 4개를 이어놓은 길이가 됩니다. 단위 길이를 다르게 정하면 정삼각형의 크기는 같아도 한 변의 길이는 3과 4로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정삼각형 1과 정삼각형 2는 크기가 같아서 합동이 되지만 단위 길이를 다르게 정하면 변의 길이가 3과 변의 길이가 4로 다르게 됩니다. 2차원 도형의 크기인 넓이, 면적은 평면에서 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차지하는 크기를 추상화한 것입니다. 공면에서도 적용할 수 있죠. 면적도 선처럼 셀 수 있는 개체가 없으므로 면적을 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선에서 한 것처럼 단위 크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에서 단위 길이를 마음대로 정하였듯이 면적의 단위 크기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요. 수학자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면적을 단위 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림에서 수학자는 둘러싸인 도형을 정사각형으로 정하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만드는 면을 기준으로 단위값 1을 정하였습니다. 한 면의 크기가 1인 정사각형의 면의 크기가 1이므로 일반적인 면의 넓이는 단위 크기를 더한 것으로 곱셈의 개념에 따라 두 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위 면적 5개를 더한 면적은 곱셈의 정의에 따라 1 곱하기 5로 계산할 수 있고 단위 면적 6개를 2개씩 더한 면적은 곱셈의 정의에 따라 2 곱하기 3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넓이는 사각형의 두 변의 크기를 수로 나타내어 곱하는 것이므로 두 수의 곱은 기하에서 면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피는 면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차지하는 크기로 넓이처럼 공간의 크기라는 추상 개념을 결항한 것입니다. 공간, 입체는 면이 높이를 가지는 것이므로 공간의 크기도 면의 크기를 기준으로
높이를 반영하여 정의합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궤랑을 위한 단위 부피 1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림을 보시죠. 이해가 잘 되시죠? 한 변의 크기가 1인 정육면체의 부피의 크기가 1이므로 일반적인 부피는 단위 크기를 더한 것으로 세 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위 부피 12개로 2개씩 3번 더한 면적을 2번 더하여 만든 부피는 곱셈의 정의에 따라 2 곱하기 3 곱하기 2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는 높이에 해당하겠죠. 부피는 넓이의 높이를 곱하는 개념이므로 세 수의 곱은 지하에서는 부피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각은 유클리드가 정의한 것처럼 평면에서는 반직선이나 선분 두 개가 만나는 경우의 기울기 또는 벌어진 정도를 각으로 정의합니다. 그림에서 반직선이나 선분 두 개가 만나는 경우의 기울기 또는 벌어진 정도가 각이 되고 이 각을 표현하는 기호로 각기호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기호는 추상화 작업의 3단계에서 정해지는 것이라는 것은 잘 이해하고 있죠. 일반적인 각을 입체각과 구분하여 표현할 때는 평면각이라고 합니다. 입체각은 공간의 한 점에서 점과 떨어진 곳에 있는 면의 경계와 점을 모두 이었을 때 만들어지는 뿔도형의 벌어진 정도로 정의합니다. 그림에서 공간의 한 점에서 점과 떨어진 곳에 있는 면의 경계와 점을 모두 이었을 때 만들어지는 뿔도형의 벌어진 정도를 정할 수 있고 이것이 입체각이 됩니다. 입체각은 과학에서 가끔 사용하는 것으로 이번에 잘 이해해 두면 과학 공부에서 막히지 않을 겁니다. 각을 정의하였으므로 각의 크기를 숫자로 표현하는 궤랑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각은 그림에서 보듯 한 반직선이 움직여서 벌어진 정도가 점점 커지면 한 바퀴 돌아서 처음 자리로 돌아옵니다. 한 바퀴 각의 크기가 반복되므로 한 바퀴 각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 상수가 됨이 이해되시는지요? 크기가 일정한 한 바퀴 1회전각을 수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로 표현할 수도 있고 100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세로 정하는 것이니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겠죠. 인류는 관습에 따라 한 바퀴 각의 크기를 360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 각을 표시한 숫자는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추상문인 숫자와 달리 각이라는 특정한 대상을 지정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는 추상물로 대상을 구분하지 않지만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구분하는 대상을 표시하는 단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자연수의 창조에서 이해하였지요. 자연수의 창조는 아래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고요. 각을 표시하는 숫자 360과 추상 숫자 360을 구분하기 위해 각의 숫자 어깨에 각을 표시하는 기호로 동그라미를 부여합니다. 1회전각을 표시할 때는 360이 아니라 360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기호의 이름을 도라고 하여 360도로 읽습니다. 앞으로 각을 수로 표현할 때는 반드시 이 각을 표시하는 단위기호 도를 붙여야 다른 수와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1회전각을 360도로 나누어 각을 계산하는 것을 60분법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각을 표현하는 숫자와 다른 숫자를 구분하기 위해 각의 숫자에 도라는 기호를 부여하여 추상 숫자와 구분한다고 하였습니다. 숫자의 기호, 일종의 단위이지요. 기호를 부여하면 각은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수를 쉽게 다루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수학은 단위가 없는 수를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각을 표시할 때마다 단위를 끌고 다녀야 하는 것이 여간 불편하지 않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학자들은 단위가 없이 추상의 숫자만으로 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호도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숫자만으로 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호도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기하 파트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원에서는 호의 길이가 중심각과 같은 개념을 반영합니다. 그림을 보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각의 변과,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의 파란색 변이 움직여서 점점 커지면 호의 길이가 저만큼 커져서 호의 길이가 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호의 길이와 각의 크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던 원의 반지름이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면 호의 길이도 변하므로 호의 길이의 반지름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주어진 각은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가 l인 각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각이 그림처럼 호의 길이와 반지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각을 호의 길이와 반지름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릎을 치며 만든 표현식입니다. 각을 호의 길이와 반지름을 나타내는 수를 묶어서 잘 표현했지요. 기호로 쓰면 시타 이꼴 LR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만들어내어야 하는 것은 단위가 없는 수 하나로 각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수 두 개는 곤란합니다. 각과 호와 반지름으로 단위 없는 관계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요. 수학자는 호의 길이로 각을 표시하는 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호도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위가 없어집니다. 각 세타는 반지름 길이 r분의 호의 길이이고 기호로 쓰면 시타 이꼴 r분의 l입니다.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호의 길이가 반지름에 대해 어느 정도 큰가 하는 비율이 각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와 같아서 비율이 1이 되면 각의 크기는 1아리안이 되지요. 이 식에서 분모와 분자에 있는 수는 길이를 표현하는 수이므로 각은 단위가 없는 비값을 표현하게 됩니다. 특정한 대상을 지정하는 단위는 분모와 분자에서 약분이 되어 숫자만 남게 되었지요. 이 비값은 다음 시간에 배울 유리수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하므로 동영상을 잠시 멈추거나 되돌려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육식분법으로 표현한 각과 호도법으로 표현한 각 사이의 관계를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육식분법으로 한 바퀴의 각을 360도로 정의하였으므로 360도는 호도법으로 한 바퀴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 원주 2πr이 됩니다. 1회전각을 표현하는 식은 360도는 반지름분의 원주 r분의 2πr로 r을 약분하면 2π가 남습니다. 1회전각을 호도법으로 표시하면 2π가 됩니다. 숫자로 표현하면 원주율 3.14의 2배로 약 6.28이 되지요. 말로 표현하면 1회전각은 6.28 라디안이다. 숫자 뒤에 라디안이라는 표기를 함께 해주면 숫자 6.28이 각을 표현하는 수란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육식분법의 도는 각의 단위이지만 호도법의 라디안은 단위가 아니고 단지 각을 표현하는 수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각에 대한 육식분법과 호도법의 변환식입니다. 특수각은 30도는 6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가 되지요. 90도는 2분의 파이, 180도는 파이, 270도는 2분의 3파이, 360도 한 바퀴는 2파이가 됩니다. 그림을 보시고 각의 크기와 원주율로 표시된 수를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호도법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서 단위를 없앴는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호도법은 절대로 외워서는 안되고 왜 원주를 반지름으로 나누면 되는지 근본까지 이해하여야 합니다. 입체각의 계량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정의한 입체각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공간의 한 점에서 점과 떨어진 곳에 있는 면의 경계와 점을 모두 이었을 때 만들어지는 뿔도형의 벌어진 정도를 입체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뿔도형의 벌어진 정도는 그림에서 보듯이 공간에 설정한 구의 표면적이 같으면 면의 위치나 크기에 관계없이 입체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겠죠. 입체각도 단위가 없는 계량화가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입체각은 구의 반지름의 제곱 r제곱분의 면의 표면적 s는 r제곱분의 s. 평민각처럼 반지름을 나누지 않고 반지름의 제곱을 나눈 것은 분자의 단위 크기가 면적으로 제곱 차원이기 때문에 단위를 없애기 위해 제곱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입체각을 계량화하는 방법을 정하였으므로 공간 전체의 입체각을 구해 보겠습니다. 공간 전체의 입체각은 구의 표면적을 반지름의 제곱으로 나누면 되므로 공간의 입체각은 구의 반지름의 제곱 r제곱분의 구면의 표면적 s는 r제곱분의 4파이 r제곱이고
R제곱을 약분하면 4파이 SR이 됩니다. 공간의 입체각의 크기는 4파이입니다. 수의 크기가 1회전 평면각 2파이의 2배이지요. 평면각처럼 입체각도 각을 표시하는 효로 스테라디안을 사용하여 줄여서 SR로 적습니다. 1회전각이 2파이로 제한되고 상수이듯이 공간의 입체각도 4파이로 제한되고 상수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공간의 입체각이 4파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선과 면, 공간과 같은 기하 요소를 계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형을 계량할 때 중요한 것은 단위를 포함하지 않는 수만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단위를 가지지 않고 추상적인 숫자만으로 각을 표현할 수 있는 계량법인 호도법을 공부하였습니다. 호도법은 선의 크기를 단위 길이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였듯이 각을 반지름에 대한 비율로 표현하여 단위를 없앴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다시 수로 돌아가 실수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